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많이 들으면 영어가 들릴까요? 미드를 보면 리스닝이 늘까요? 자면서 틀어놓으면 효과가 있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영어 리스닝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을 Q&A 형식으로 짧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리스닝 실력을 올리는 훈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많이 들으면 영어가 정말로 늘까요?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물론 듣는 활동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듣기만 하면 리스닝이 뚫린다 같은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컨텐츠 많이 보셨죠? 하루 종일 영어 틀어놓기, 무한 듣기, 자면서 듣기 같은 것들이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러시아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달 동안 하루 종일 러시아어를 틀어놓으면 과연 들리기 시작할까요? 아마 대부분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왜 영어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오해는 아마 아이들이 모국어를 듣기만 하면서 배운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은 절대로 듣기만 하지 않습니다. 옆에는 항상 아이들의 틀린 발음을 고쳐주고 또 모르는 단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상황에 맞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부모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 노출이 아니라 이해, 피드백, 그리고 반복 속에서 천천히 배우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미드만으로 영어를 마스터했다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영어로 된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작성자가 TV를 많이 본 것만으로 영어를 공부했다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긴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사실이냐?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만 82개가 달렸는데 그 중에서 흥미로운 댓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2018년에 한 언어학자가 발표한 논문에서 1500시간 동안 프랑스어 컨텐츠만 시청했을 때 프랑스어 점수가 정말 올랐는가를 관찰한 사례 연구를 소개한 글이었어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논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연구자는 이미 이 실험 전에 프랑스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였고 실제 시험을 쳤을 때 리스닝 성과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들의 의견도 대체로 비슷했는데요. 우리는 영상으로 영어를 새로 배운 게 아니라 이미 배운 걸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한 것이다 가 핵심이었습니다. 저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단어를 자연스럽게 익힌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이아크, 약소크 같은 단어들이 일본 컨텐츠엔 정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건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단어의 뜻을 정말 영상으로만 이해했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막을 통해서 먼저 뜻을 이해했고 그걸 다시 한국어의 단어랑 연결해서 기억한 것 같습니다. 즉 저는 소리만 듣고 배운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기반으로 연결한 거죠. 그럼 전 온전히 이걸 영상으로만 배웠다고 말해도 될까요? 아니면 자막과 한국어에 빗대어 언어를 배운 걸까요? 만약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같은 영상을 봤다면 저처럼 빠르게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많이 들어서 언어를 배우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듣기만으로 배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리스닝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이건 왜 이렇게 발음이 되지? 이 문장은 무슨 의미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해 없는 반복 듣기는 학습이 아니라 그냥 소음에 불과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어를 잘하면 미드나 영화를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도 아니요 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건 한국인들이 특히 많이 하는 오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박또박 들리는 언어인 한국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한국어는 음절을 기반으로 한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을 시청하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음절 하나하나를 비교적 정확하게 발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컨텐츠를 볼 때는 대부분의 대사를 거의 다 들을 수 있죠. 물론 사투리나 전문 용어가 나오면 조금 어려워질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 들린다 라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완전히 달라요. 영어는 흘려서 말하는 언어인데요. 강세 기반의 언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에서는 연음, 강세, 발음 축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What are you doing? 이라는 문장도 원어민들은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또박또박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What you doing? 혹은 더 줄여서 you doing처럼 말을 하는데요. 이걸 모르면 아는 문장인데도 못 알아듣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막을 켰을 때 왜 이렇게 쉬운 문장인데도 안 들리지? 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외국 배우의 영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These look like Are these biscuits? Do you know what they are? They're called a scone. Oh, this is a A scone. scone. It's traditionally served with jam and cream. So German cream. This is strawberry. jam and cream. Some what? Jam and cream. German cream. I actually German sincerely cream. don't know what that means. Jam, sorry. It's like Oh, jam and cream. All right.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어는 심지어 억양도 다양해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는 물론이고 같은 미국 안에서도 지역마다 발음이 다르고 또 흑인 영어, 히스패닉 영어처럼 문화에 따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영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원어민끼리도 서로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꽤 많아요. Right. What did he say? Said as his edge, huh? He only chopped him down because he couldn't see the view no more. What's he on about? What did he say? He said an edge is an edge. He only chopped it down because it spoiled his view. What's Reaper mooning about? Right. Look, I appreciate your position, Mr. Webley, but you can't go around chopping down other people's hedges without permission. I suppose. Yes, I suppose. Thank you. All Right. 앞에 본 이 영상처럼 두 배우는 모두 원어민이고 영어를 사용하지만 서로 소통이 전혀 되지 않죠. 물론 한국어에도 지역 사투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정도고 제주도 방언이 아니면 대부분 그래도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인 반면에 영어는 나라를 넘어서 억양이 대륙을 넘나들고 있고 종류도 다양하고 심지어 어떤 게 표준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발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는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 자체도 다른데요. 예를 들어 드라마 에밀리 인 파리스를 보면 영국식 표현을 미국인인 주인공이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영국인 배우가 에밀리에게 It's a traveler 라고 얘기하자 에밀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되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What did you call it? A traveller. To drink whilst you're travelling to the next bar. Or French class? You fancy getting banged up abroad, Cooper? You know, the more you drink, the more British you sound. 이처럼 억양과 발음 그리고 표현까지 모두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영어 컨텐츠를 100% 이해하는 건 솔직히 원어민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 나는 원어민인데 나만 드라마 볼 때 자막 켜고 보냐? 라는 질문에 나도 그래 라는 답이 정말 많이 달립니다. 다들 단어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다. 배우 발음이 안 좋아서 자막을 켜게 된다. 특수효과음 때문에 자막 없이는 시청이 어렵다. 같은 댓글을 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원어민도 영어 컨텐츠를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00%를 목표로 잡고 있다면 당연히 너무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준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리스닝의 목표는 100% 이해가 아니라 맥락의 이해입니다. 하나하나 단어를 다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한국어는 단어 하나하나를 듣는 언어라면 영어는 전체 흐름을 듣는 언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한국어처럼 영어를 들으려는 습관을 버리는 순간 리스닝이 훨씬 더 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잠자는 동안 영어를 틀어놓으면 정말 영어가 들리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분명합니다. 답은 아니요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수면 학습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에 스위스 연구팀의 실험에서는 잠자는 동안 특정 단어를 들려줬을 때 기억이 더 잘 강화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연구가 말하는 건 새로운 언어를 잠자는 동안 배울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배운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알고 있는 단어나 표현을 수면 중에 다시 들으면 기억이 강화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언어를 그냥 틀어놓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좀 얘기가 들리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에도 활동을 하긴 하지만 문장을 분석하거나 의미를 이해하거나 언어 규칙을 학습하는 것처럼 고차원적인 인지 활동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면 학습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핵심은 항상 깨어있을 때 이루어지는 의식적인 학습입니다. 수면 학습은 그걸 강화해주는 건 가능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세상에 쉽게 영어를 하게 되는 그런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리스닝을 잘하려면 리스닝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제 대답은 관점을 바꿔야 한다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스닝을 잘하려면 먼저 말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조금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사실 리스닝을 따로 공부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리스닝을 어떻게 공부해야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오히려 제가 더 고민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원래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어렸을 때 영어를 배워서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제 영어가 정말 크게 성장한 시점은 오히려 성인이 된 이후였습니다. 저는 10살 때 처음 외국에 나갔는데 처음 학교에 갔던 날은 What's your name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영어를 못했어요. 이후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영어를 익혔고 어쨌든 학교도 잘 다닐 정도는 되었는데 그때도 미드나 영화를 보면 그렇게 잘 들리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때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영어 컨텐츠에 문제가 있다고 합리화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20대가 되고 한국에 돌아와서 문법을 다시 정리하고 어휘를 깊게 공부하고 영어로 글을 써보고 생각을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서 제 영어가 전체적으로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미드를 보는데 대사가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만큼 들린다는 걸요. 이건 영어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한국어도 사실 마찬가지죠. 어릴 때는 뉴스가 잘 안 들리고 이해도 안 되지만 나이가 들고 배경 지식이 쌓이고 또 언어가 단단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듣기 연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언어 자체가 성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어 리스닝도 똑같아요. 리스닝은 따로 존재하는 그런 별도의 능력이 아니라 내 영어 실력이 쌓인 것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구조, 이해할 수 있는 어휘, 그리고 익숙한 표현들이 늘어날수록 그 범위 안에서는 영어가 점점 더 잘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살다 왔고 토익 리스닝에서 100점을 맞는 사람이 있다면 꼭 한번 물어보세요. 리스닝 공부를 따로 하신 적이 있냐고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우선 영어를 배웠고 그러다 보니 리스닝 학습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스닝을 잘하고 싶다면 리스닝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 대신 문장을 만들고 생각을 표현하고 언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리스닝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은 영어 리스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간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리스닝은 따로 존재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면 학습, 무한 듣기, 쉐도잉 같은 요행을 찾기 전에 먼저 내가 말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고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또 어휘를 쌓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리스닝이 안 되는 이유는 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내 영어가 충분히 단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스닝의 기준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원어민도 모든 걸 100% 이해하지 않습니다. 모국어조차도 모르는 표현이나 낯선 분야는 항상 존재하잖아요. 저도 여전히 어려운 영어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슬랭 같은 표현들은 솔직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힙합 노래 가사 같은 건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한국어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잖아요. 요즘 신조어라던가 특정 분야의 전문 용어는 모국어여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어를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죠. 그런데 왜 우리는 제2외국어인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기준을 스스로에게 강요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이해가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리스닝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안 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요즘 말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러면서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를 영어에서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영어를 오랫동안 그리고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리스닝에 대한 시야를 좀 더 넓혀주고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리스닝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즐겁게 영어 공부하는 하루 보내세요. 바이!